두 번째 강의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 강의라기보다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대화인데 너무 두서없이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글자 잘 보이십니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테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달렸다.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별로 신빙성이 없을 것 같고, 세계적인 분입니다. 제가 이름은 좀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뭐 늘 쓰는 말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를 묻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가 3번, 4번 가야 세상만사 문제 해결의 근본에 도달하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처마 밑에 비둘기가 와 똥을 많이 싸더라. 그 비둘기를 때려 죽이려면 안 하던 살생도 해야 되고 한도 끝도 없어.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비둘기가 왜 올까를 알아야 되고 그 비둘기가 와서 온갖 똥을 쌀 테고, 그럼 비둘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거리가 거기 있든지 환경이 좋을 테고, 그런 것들을 2번, 3번 내려가야만 불편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실마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음양이다. 음양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한쪽은 양은 확산, 팽창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음은 축소하고 수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게 조건부 관계란 말이지. 확산하는 만큼 축소되고 팽창하는 만큼 수렴이 되고, 이걸 또 반대로 하면 축소하는 만큼 확산이 되고 수렴하는 만큼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확한 관계 속에서 맞물려서 들어가요. 단지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눈이 협소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니 한때에는 축소된다고만 느끼고 한때에는 팽창한다고만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12운성 포태법 정도가 이제 공부한 지 한 3, 4개월 되면 고민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청강 글자의 한 사리를 마련놨을 뿐이에요. 청강 글자들의 한 사리. 근데 거기에 규칙이 없으면 명리학이다 아니다? 아니다. 역학이 아니다. 역은 변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일정한 룰이 있어 변하기 때문에 쉽다고도 표현한다 라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찾아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복잡하다 할 때 기준으로 접근해 가시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시고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런 뒤에 외우셔야 돼요. 그냥 외운 거는 문제만 살짝 바꾸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정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뭐 영어로 적어놨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생사를 펼쳐놓으면 생로병사가 되고, 생로병사를 또 좀 확대하면 12운성이 됩니다. 그러면 12운성은 끝일까요? 황당해 하시면 안 됩니다. 12운성은 1000만 가지의 상황을 12운성으로 줄여놓았을 뿐입니다. 적어도 얼만큼? 인류 역사상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풀자면 태초의 인간이 죄송합니다. 태초의 인간이 뭐 아담과 이브만 있었던, 한목에 뭐 많이 나타났던 이 지구에 인간이 나타나서 처음부터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의 전체 인구수만큼이나 12운성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답은.
그거를 줄여서 12운성이라 했고. 근데 12운성은 그럼 도대체 누구하고의 관계냐? 천간에 있는 개별의 글자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음양, 그 음만 양만 하면 우쨌단 말이고 하니까 생로병사 이라면 대강 이미지가 이해가 되죠. 갑이 어느 때 생하고 태어나고 너 언제 늙어가고 언제 병이 들고 언제 죽고 한 살이가. 하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일단 목숨이 다이가 안 되니까 매 있는 것 같지만 하루로서 12운성이 돌아가죠. 하루로서. 음양이 돌아가고 생로병사가 돌아가고 12운성이 돌아가고. 이걸 우리가 하루살이의 삶으로 보면 우리의 한 생이 하루란 말이야. 그러니까 12운성은 그러면 다 집어치우고 쉽게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가 하루 24시간 동안 한 달 30일, 31일 동안, 1년 12달 동안, 365일 동안 도대체 갑이라는 놈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을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언제가 갑이, 앞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안 들은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언제 갑이 밥 먹으면 좋은 때인지, 좋은 밥이 나오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도 안 해도 되고 맛있게 먹고 소화될 수 있는 때인지 밥 먹을 때 똥은 언제 싸는 게 건강한 똥을 싸는 건지 놀이는 언제 노는 것이 내가 언제 노는 것이 놀이한테 그 관계에서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제압을 하고 힘이 부족할 땐 내가 또 놀이한테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자고 하는 땅 따먹기가 땅을 너무 잃으면 우리 어릴 때 하던 다망고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놀이도 있고 다 했어요. 놀이한테 지면 내가 놀이에서 제외되니까 안타깝죠? 사실은 그거 땅 우리가 어릴 때 땅 따먹기 한다고 그 땅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놀이에도 내가 언제 놀면 이 놀이와 나와의 관계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지 또 내가 관하고 관계된 일 시험을 친다든지 나라를 선택한다든지 라이센스를 갖는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직장을 얻는다든지 자식을 얻는다든지 할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는 게 언젠가를 설명해주고 언제는 죽어야 되는지 언제는 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지 언제는 좀 빠져야 되는지 언제는 내가 한 발 물러나야 되는지 언제는 내가 뒤에서 내일을 위해 쉬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갑의 한 살이란 말입니다. 하루에도 적용이 되고 12운성은 한 달로도 적용이 되고 1년 365일로도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12운성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것은 각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지지에서의 한 살이를 설명해 놓은 거야. 도가 완전히 터진 분은 음양만 알면 되고 좀 단계가 높은 분은 생로병사만 알면 되고 우리같이 명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적용해야 되는 분들은 12운성을 알면 돼. 그럼 12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 밥 먹어야 될지 언제 똥 싸야 될지 언제 놀아야 될지 언제 관을 써야 될지 언제 내가 쉬어야 될지를 박자가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각 천간이 필요에 대해서 어느 때가 가장 자연이 마땅하게 그 기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가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징이 함축과 운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가 너절너절하게 일일이 설명을 다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설적인 사랑, 수필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인간관계에서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들, 네 힘 알아서 공부하고 시그래. 어떤 부분은 그래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시였다고부터 해가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시를 쓰는가 수필을 쓰는가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논문을 쓰는가. 그렇게 따지면 사주팔자는 상징, 은유, 비유 이런 것들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쓰면서 해석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대에 공부하신 부분이 글로 쓰면서든 말로 하면서도 상징으로 했는데 상징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징물만 쳐다보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공부에 진전이 있겠는가? 은유했는데, 비유했는데 이것 말고로 명리를 설명할 만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대부분 그럽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면 절로 시인이 되고, 거기서 이제 선택적으로 철학자가 되고, 시인은 함축하고 은유를 가지면서 삶을 노래하기만 하면 돼. 근데 거기서는 뭐 단계에 높고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인생이 그러면 왜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 도사는 그 위의 단계란 말입니다. 단계로 보면 흐름이. 깊은 고뇌와 학문적인 연구 깊이 있게 하는 거, 여기저기 따져보고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넘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과정이나 일반적으로 시인에서 철학자로 넘어와야 돼. 누군가가 불쌍하다, 누군가가 대단하다, 누군가가 부럽다, 돈이 좋구나, 명예가 좋구나 하는 이런 인간의 단계에서, 인간 세계의 단계에서 시인의 단계로 넘어와서 그 시인의 단계에서 한 발 물러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인생을 관찰해 볼 수 있고 자연을 돌아볼 수 있는 이유는 행복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행복하고 먼 사람은 안 하면 돼. 선택의 문제지. 그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연자와 관객의 입장에서는 공연에도 급수가 있겠죠. 9급에서 9단까지. 관객이 프로 9단이 관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아무것도 연극의 연자도 모르는 사람이 연극의 3요소이라면 그런 학교 다닐 때 말고는 몰라도 그냥 연극을 보고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회를 갔는데 내가 음악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삼음 그 다음에 뭐 옥타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몰라도 잘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음악적인 성향이 뛰어나고 지금 연주를 하는 사람을 가르칠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자의 관객이 이렇듯이 우리가 이 명리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다. 삶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개체라는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본연의 본질적인 모습은 내한테서는 없는 겁니다. 냉정히 따지면. 여러분 누군가가 내한테 의미가 될 때 우리가 뭐 유행가 가사를 보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또 다른 의미가 되었다 뭐 이렇게 시적인 뭐 좀 날려주고 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의 본질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음식 역시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능력에 맞추어서 소화, 흡수, 저장, 배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